이런 말하면 미친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치게 그리운 그 사람이 사실은 단 한 번도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다면요? 지금 이 순간 바로 등 뒤에 서서 당신을 지켜보고 길을 안내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그저 우연이라며 무심코 흘려버린 모든 순간이 사실은 그 사람이 보내는 필사적인 신호였다면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게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판타지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의 방대한 실제 기록과 현대 양자물리학, 뇌과학, 그리고 임사체험 연구가 교차 검증한 팩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진동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말이죠. 오늘 그 7가지 충격적인 신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경고하는데 특히 6번째와 7번째 신호는 아마 대부분이 평생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쳤을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케이시는 이 시간을 두 세계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이라고 불렀는데요. 바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현실과 영적 세계의 장막이 투명하게 비친다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악몽 때문도 아닌데 섬광처럼 스치는 어떤 존재감, 귓가를 맴도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 때문에 소스라치게 잠에서 깨는 경험 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간대에 마치 누군가 나를 깨운 듯한 기묘한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케이시는 이걸 우리의 의식이 가장 순수해지는 순간 차원의 문턱 너머에서 오는 노크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현대 수면 과학자들도 렘 수면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깨면서 강렬한 따스함이나 빛, 혹은 누군가 곁에 있는 듯한 평화로움을 느낀다는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케이시는 말합니다. 이럴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숨죽이고 귀를 기울여 보라고요. 그건 떠나간 그 사람이 당신을 안심시키며 필사적으로 건네는 한마디일 테니까요. 나 아직 여기 있어. 두 번째 신호는 자연이 보내는 암호입니다. 케이시는 자연은 두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나 나비 혹은 특정 동물들처럼 순수한 에너지 주파수를 가진 존재들이 저 세상과 이 세상을 잇는 영적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리딩 기록에는 세상을 떠난 이가 동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린 소름 돋는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1936년에 한 사례를 보죠. 사고로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울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의 슬픔이 가라앉을 때까지 창문을 톡톡 두드렸다고 합니다. 기적처럼 어머니가 마침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자 그 새는 거짓말처럼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죠.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포에버 패밀리 재단처럼 사후 세계와의 소통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기관들에서도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이라고 못 박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고인을 미치도록 그리워할 때, 혹은 간절한 위로가 필요할 바로 그 찰나에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성이 모든 것을 조율이라도 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기억을 찌르는 향기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사적이고 강렬한 경험은 없을 겁니다. 텅 빈 방 안에서 문득 코끝을 찌르는 그 사람의 채취, 아무도 없는데 느껴지는 어머니의 음식 냄새, 돌아가신 아버지의 담배 향기 같은 것들 말이죠. 케이시는 향기가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적 매개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향기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모조리 건너뛰고 기억과 감정의 가장 깊은 핵을 그대로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감정과 가장 원초적으로 연결된 감각을 통해 소통한다. 실제로 후각신경은 뇌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변연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죠. 2009년 과학탐구저널의 충격적인 보고에 따르면 사후소통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려 36%가 바로 이 향기를 가장 첫 번째 신호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케이시라면 이 결과를 보고 미소 지었을 겁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떠난 이의 고유한 에너지 서명이 잠시 동안 우리 차원에서 감지 가능한 형태로 물질화된 것뿐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전기가 속삭이는 언어입니다. 이건 K씨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기묘하고 현대적인데요. 그는 스마트폰은커녕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에 영혼이 전기 에너지를 조종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걸 공감 진동이라고 불렀죠. 저절로 라디오가 켜지거나 조명이 일정한 박자로 깜빡이거나 아무도 만지지 않은 전자기기가 갑자기 울리는 현상들. 수십 년이 지나 실제로 기계 매개통신 연구가들은 정교한 장비를 통해 원인불명의 목소리나 신호를 녹음하며 저편에서 온 메시지를 포착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K씨는 단언합니다. 이건 초자연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과학적인 원리라고요. 전자기적 특성을 가진 우리의 의식이 그리움이라는 강렬한 감정과 결합될 때 물리적인 전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고인을 떠올리며 상념에 잠긴 순간 갑자기 조명이 깜빡인다거나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가 난데없이 흘러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기계 오류나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건 시공간을 초월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물리적 공명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현실보다 생생한 꿈입니다. K씨에 따르면 꿈은 영혼의 언어이지만 우리가 매일 꾸는 뒤죽박죽 꿈과 진짜 방문하는 꿈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꿈 속에서 고인은 아프기 전에 건강한 모습 혹은 빛으로 둘러싸인 채 현실보다 더 현실같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그들과 생생하게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얻거나 그저 따뜻한 포옹만으로도 모든 슬픔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꿈의 내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디테일이 뇌리에 각인된다는 겁니다. 1931년의 한 리딩 기록을 보면 K씨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희미한 그림자가 아닌 빛과 소리를 가진 본질 그 자체로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녀는 정말로 남편이 꿈에 나타나 숨겨둔 중요 서류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꿈에서 본 그대로 그 서류를 찾았다고 보고했죠. 오늘날 신경학자나 사별상담 전문가들조차 이런 꿈을 초월적 꿈으로 인정합니다. 슬픔을 치유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며 마음에 깊은 평화를 남기는 강력한 치유 경험으로요. K씨에게 이것은 의식이 차원의 벽을 넘어 소통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자, 다음 신호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섯 번째 신호는 운명을 조작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좀 소름 끼칠 수 있습니다. K씨는 말합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가 시간의 그물망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감정 상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사건이나 상징들을 우리 삶 속에 마치 퍼즐 조각처럼 교묘하게 배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동시성이라고 부르죠. 심리학자 칼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바로 그 개념입니다. 시계를 봤는데 우연히 11시 11분이거나 차 번호판, 영수증, 전화번호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일 숫자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경험.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그들이 당신의 현실에 남기는 디지털 지문이자 날 좀 봐달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심지어 현대 양자물리학자들조차 우리의 의식이 양자장과 상호작용하며 이런 의미 있는 우연들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K씨에게 이것은 사랑이 현실이라는 캔버스 위에 남기는 수학적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가장 강력하고도 논쟁적인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심장을 관통할 뿐입니다. K씨는 이를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라고 불렀습니다. 혼자 운전을 하다가 혹은 고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찾아온 정막 속에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걸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처럼 의심의 여지 없이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마치 그들의 에너지가 내 영혼을 통째로 감싸 안는 듯한 전율. K씨는 단언합니다. 이건 당신의 상상이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고. 이건 두 개의 의식이 분리라는 거대한 착각을 깨고 시공간을 넘어 하나의 주파수로 공명하는 물리적 현상이라고요. K씨는 말했습니다. 사랑이 기억되는 곳에 사랑은 반드시 머문다. 현대의 임사체험 연구가들이 기록한 수천 명의 증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죽음으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내밀한 텔레파시적 유대가 시작된다고요.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죽음이 정말 모든 것의 끝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꿈과 숫자, 빛과 직관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언어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진짜 질문은 그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가입니다. 밤에 문득 느껴지는 그 온기,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 코끝을 스치는 그 향기. 만약 이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들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라면 당신은 그 메시지를 받고도 그저 우연이라며 삭제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경험한 우연을 가장한 신호는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저 슬픔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착각일 뿐일까요? 만약 케이시의 말이 단 1%라도 진실이라면 사랑이야말로 우주에서 유일하게 소멸하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미치도록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의 다음 심장박동보다도 더 가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세요.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생각 사이 그 찰나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시작되고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으니까요.